아, 유산균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소화 과정과 장내 세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좀 항목별로 좀 나눠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준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장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 설명하는 자료들 보면 이런 정장작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유산, 초산 뭐 이런 그것들을 이제 분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염산 같은 경우가 더 살균 작용을 잘할까요? 이런 유산이 더 많이 작용 잘할까요? 초산이 더 잘할까요? 초산 같은 거가 가장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유산과 초산 이런 것들이 유해세균을 훨씬 더 잘 죽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유산균이 장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병원성 세균이 장내 부착하는 걸 방지합니다. 좀 전에 숙변 제거하기 위해서 유산균이 장벽에 들러붙습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 유해균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떼어내게 주게 되어지는데, 병원성 세균이 일단 내게 병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장벽을 통과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유산균이 장벽에서 야 들어오지 마 하고 막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성 세균이 몸 안으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병을 일으키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리독소라든 걸 중화시켜 주고서 이렇게 설사 같은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의 항생 물질인 박테리오신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유해 세균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하는데요. H2O2 이런 그 살균 작용을 해주는 물질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유해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잘 내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쟁에서 유산균이 잘 이기는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 천연의 항생 물질, 그 박테리오신인데요. 이 균종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서 내가 굳이 다른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유산균만 섭취를 잘 해줘도 아주 다양한 그 천연 항생 물질로 효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비타민 이제 B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서 실험지에다가 그 비타민 B군을 갖다가 섭취를 안 하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어한 거죠. 그 상태에서 유산균만 먹여줬는데 비타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핍 실험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타민 B2, B6, B12, 그 다음에 니코틴산 그 외에 많은 비타민류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이런 그 비싼 비타민까지도 만들어내는 거가 바로 이 유산균이 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비 치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사실 치료라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유산균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에 어떤 효과를 내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치료라는 말 이제 쓰면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변비가 많은 이유가 생리 직전에 보통 이제 체온이 많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장 안에서 그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좀 단단해지게 되어지고요. 단단해지게 되면 변을 보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그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산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노화는 타액 분비라든지 위산 분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의 운동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비피더스균이라든지 특히 또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산균 섭취하게 되면 장벽을 자극해 준다고요. 그래서 장의 유산균을 충분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이 노화에 의한 장의 기능 저하
충분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변에서는 비피더스균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한 절반 그 정도밖에 비피더스균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요구르트 비피더스 제품 나와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비피더스 요구르트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소장에 사는 유산균들, 락토바실러스 계열들 이런 것도 같이 또 섭취해 주는 거가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피더스하고 이런 그 락토바실러스들 같이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유산초산이 장운동 증가시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변비가 또 많이 또 심해지면 방귀 냄새도 되게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유산균 섭취하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변비가 걸리는 사람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생리가 있는 여성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사량이 적은 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똥거리가 있어야 똥을 싸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변비가 노인성 변비가 왔을 때 변 보는 게 무서워서 먹는 걸 일부러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식사량을 충분하게 늘려주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또 식이섬유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분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식이섬유는 전혀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수분을 충분하게 머금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나물 반찬류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나 고기만을 이제 주로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식이섬유가 별로 없죠. 바로 그래서 그 물량이 이제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변비가 또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물을 2에서 3리터 정도는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만 또 대변에 물이 충분하게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드러운 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위와 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도 스트레스 해소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에 유산균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유산균들밖에 없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참 어렵죠. 근데 이런 간단하게 그 어려운 부분들은 그 생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좀 핵심이 되는 부분만 좀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예, 장에 사는 유해세균들이 나쁘다라고만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나 나쁜지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민이라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그 혈압 상승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산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니트로스 암민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세균을 얼마나 잘 쫓아내 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장에서 너무 많은 독이 올라오게 되면 이걸 다 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간에서 미처 다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간은 계속 손상을 입게 되어지죠. 혹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요. 도끼로 이맛가라상보다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깐대 똑가상이죠. 예. 바로 간에서 상처가 생겼는데 장에서 너무 많은 독이 올라와서 미처 그걸 다 처리를 못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간의 세포가 계속 손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간이 나중에는 염증이 오다가 딱딱해지게 되고 그걸 상황을 더 넘어가게 되면 간암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간을 쉬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이런 유해세균을 잘 몰아내주는 유산균 섭취하는 거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는 감기 증상도 완화시켜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감기 걸리게 되어지면 소화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소화 기능 떨어지는 걸 유산균이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완화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내 균형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산균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실험을 통해서 비피더박테리움, 비피더스균이죠. 이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암의 발생이 많이 억제가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 억제 작용도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산균은 태어날 때 엄마한테서 물려받아서 평생을 가지고 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이를 먹게 되어지면 특히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입에서 침이 마르죠. 그리고 소화도 훨씬 더 느리게 되죠. 30대, 40대 정도까지만 해도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팠었는데 이제 배도 별로 안 고프고 밥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게 노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특히 노년기에는 비피더스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산균들을 충분하게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특히 비피더스균을 더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피더스균이 떨어지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균이라든지 웰시균과 같은 이런 유해균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피더스만 잘 먹어줘도 이런 균들을 잘 쫓아내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쫓아내 주기만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행은 되죠. 다만 늦출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회춘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을 때서부터 유산균을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올라오는 독이 안 올라오니까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건강해지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건강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갓난아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유산균을 드시는 거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내인성 감염을 말씀드리는데 내인성 감염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피곤할 때 뾰루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인성 감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인균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포도상구균이라든지 뭐 녹는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항생제를 또 장기간 이제 투여하는 경우에도 이런 비피더스균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특히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오래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산균 제품들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해 주게 됩니다. 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끝내고요. 마지막에 여기 밑에 아래 보시면 음주를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이제 보시는 것 내용도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술은 기본적으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소독약으로 쓰이죠. 왜 여러분은 소독약을 그렇게 열심히 드실까요? 자, 그 소독약이 알코올이 장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몸에 좋은 유산균을 상당 부분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술을 과하게 많이 드셨다면 반드시 유산균을 보충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만 문제가 훨씬 더 적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서부터는 유산균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커다란 속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에시더필러스가 있고 살리바리스 카제이 왜 기타 균이 있는데요. 에시더필러스 같은 경우가 소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최우세 우점종이고요.
산에 강한 내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올려주기도 하고 면역 기능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변비 예방, 그 다음에 요구르트 제조하는데도 실제로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위에 좋은 유산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애시도필러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부패성 미생물들 생장을 쉽게 억제를 해주기도 하고요. 항암 효과 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리바리우스도 소장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제이 같은 경우도 소장에 서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효과들을 내주는데 카제이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유제품 발효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타름이라는 균종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치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신김치 잘 안 먹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김치가 식기 전에 가장 맛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묵은지를 먹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요. 바로 그 김치 속에 들어있는 특히 이런 식물성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플랜타람류를 충분하게 보충해 주는 거가 건강한 특히 한국인의 장에서 더 많은 건강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람노스스라는 균종도 역시 소장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로타바이러스성 설사, 그 다음에 여행자 설사, 특히 그 물갈이 설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 그 설사가 잦아서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유산균 들고 다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먹고 가거나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같이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건강하게 유지해서 좋은 여행 되시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질 건강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람노소스가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참고로 한국인의 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어지는, 특히 여성의 질 속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어지는 균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고 알려져 있어서 맨 위 상단에 있는 이 균종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게 되면 질내 환경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피더스 속입니다. 이제 비피더스 유산균들은 탄산가스라든지 메탄가스를 이제 만들지 않고 있어서 다른 유산균과 좀 차별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해도 유해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만들어 주기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특히 이제 대장에서 가장 많이 서식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피더스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유해 세균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증식을 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비피더스들 꾸준히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과 엽산, 니코틴산 같은 이런 영양 성분도 보충을 해주기, 만들어내서 몸 밖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자기들이 이제 먹는데 사람도 그걸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하고 사람은 공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피더스 중에서 롱금이라는 균종은 이제 성인의 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어지고 있고요. 비피덤은 이제 소아의 장에서 많이 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브레비 같은 경우도 역시 소아에서 많이 이제 검출되어지고 있고요. 애니말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쪽 전체에 서식하는 것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비피더스들은 대장에서 많이 번식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죠. 나머지 수분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수분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주로 설사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증상들을 이제 설사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피더스는 설사 쪽으로 많이 좀 적용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균종이 있는데 이쪽은 서머필러스라는 균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성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유를 섭취를 하면 이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이제 분해하지 못해서 그걸 그 설사를 일으키는 물질로 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설사가 나는 건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요구르트 드시면 그냥 설사 안 나는데 바로 이런 스트랩토코커스 속에 있는 서머필러스가 이런 유당을 이제 분해해서 설사 원인 물질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쪽 제품들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